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KBC 뉴스 930입니다. 한미 간 FTA 6차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면허를 미국에서, 미국 면허를 한국에서 인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한국 한의사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주 한의사들은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간 FTA 협상에서 분야별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총 17개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양국이 인정하자고 제의했습니다. 한국의 제의에 미국은 한의사 자격증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한의사들은 대규모 휴업 시위를 펼치는 등 크게 반발하면서 미국에는 친구사만 있을 뿐 한의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돈적인 문제가 지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개방되는 거를 한국에 있는 한의학계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방되면 미주 동포 출신 한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높고 수입도 보장되는 한국행을 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한국 한의학계의 전망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한 한국 한의대를 피해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는 유학생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경쟁이 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미주 한의업계는 미국 교육 과정을 모르는 한국 한의사들이 미국 한의사들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비스의 질 또한 시장 경쟁 원리에서 소비자 선택의 몫이라는 게 미주 한의업계의 주장입니다. 이제 교류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좋은 이제 그 교육 면에서도 교육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좋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카고 한의사분들도 공부 더 많이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도 더 좋은 그 서비스를 좋은 의료 그 인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전문직 자격증 인정에서 한국은 10여 개를 요구했고 미국은 한의사 분야만 제시했기 때문에 한국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경쟁을 우려하기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지난해 일리노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2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일리노이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65명으로 이는 1,300명으로 집계됐던 192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리노이 교통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숫자가 최근 3년간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의 단속 강화 등 제도적으로 안전운행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 2003년 76%였던 반면 안전벨트 착용 집중 단속이 시행된 이후 2006년에는 88%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스토우트 일리노이 교통국 관계자는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된 안전벨트 착용 단속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됐다며 특히 청소년 운전자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리노이 교통국은 내년 교통사고 사망 숫자를 1,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입이 거부됐던 사람도 재심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여행 교정 조사 프로그램은 9.11 테러 이후 강화된 여행 보안 절차로 미국 출입에 피해를 입은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탑승 금지자로 오인돼 왔으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해도 즉각적인 시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교정 조사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항공기 탑승 제지 등 미국 출입국의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이 합법적인 여행자를 환영하는 국가라는 명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930 계속되겠습니다.
최근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까지 이어지기 쉬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예방법을 최은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열로도 알려져 있는 아토피는 가려움이 매우 심한 습진으로 얼굴에 진물이 있는 형태에서 시작해 점차 몸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아토피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과 정서적, 환경적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아토피성 피부가 있을 경우 아이들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원인하고 또 다른 거는 그 알러지가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토피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고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토피를 심하게 앓는 아이들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는 집 먼지 진드기 등의 원인 물질과 건조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아기를 가볍게 씻기고 보습제를 발라주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피하고 되도록이면 모유를 많이 먹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 피넛 같은 거, 땅콩이라든지 계란 흰자 같은 거를 좀 천천히 늦게 먹이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증상 악화를 우려해 불필요하게 여러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성장 장애로 이어져 전문가와 상의해 원인이 되는 음식만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려움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C 뉴스 최은혁입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 제도로 인해 더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고도 낙선할 수 있다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일반 투표 운동으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미국의 각 주들이 법을 고쳐 선거인단의 표를 전국에서 더 많은 유권자 지지를 얻은 후보에게 몰아주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와 뉴욕주 등에서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올해 47개 주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존 코자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현행 선거 제도로는 지난 선거와 같이 각 정당이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주 등 격전이 벌어지는 몇몇 주에만 집중하게 되는 패단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약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과거에도 시도됐지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헌법 개정 때문에 무산돼 왔습니다. 최근 유가가 20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50달러대에 근접하며 지난 2005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9%가 상승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0.2%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으로 소비 지출과 경제 전반에 탄력이 생겨 오히려 FRB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고유가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 점이 FRB가 긴축 정책을 중단한 배경이 됐고 따라서 유가가 지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데이빗 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지금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는 경제 부양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RB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유가 때문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법을 시행하는 주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하버드 대학 공공보건학 연구팀은 최근 지난 1997년부터 7년 사이 담배 속 니코틴 함유량이 11% 증가했다고 흡연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7년간 100여 개 브랜드사의 제품을 표본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마다 니코틴 함유량은 약 1.6%씩 증가해 총 11%나 함유량이 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특히 부모들에게 관심을 끄는 문구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로 알려진 말보로, 뉴포트, 카멜 등 3가지 제품 모두 니코틴 농도를 상당히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니코틴 함유량이 높을수록 담배 중독에 빠지기 쉽고 금연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 당시 함유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는 매사추세츠주가 유일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담배 속에 함유된 니코틴 농도를 게시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유일한 주이며 담배 회사들로 하여금 니코틴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내 3개의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현직 맨하탄 한인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업소비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업주가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한인 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MKTV 이태선 기자입니다. 현직 맨하탄 한인 회장이 업소 보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한 한인 업주의 소식이 한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맨하탄 한인회 김효연 회장에게 업소 보호 명목으로 6,000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맨하탄 선스파 업주 이선희 씨는 김 회장과 변혜원 부회장을 맨하탄 세븐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단이 붙이고 경찰에 오늘 고소장이 들어간 거죠? 예, 오늘 정식으로 들어갔죠. 이 씨는 김 회장이 지역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업소 보호를 비롯해 불법 업소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면은 뇌물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임마 뭐 먹고 사냐 야 임마. 다들 우리가 상납을 해야 하는데 임마.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저 경찰서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니까 기절사파를 하더라고 전부. 현재 김효연 회장과 변혜원 부회장은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Please leave your message for.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비언님이가. Sorry, that voicemail box is full. Please call again later. 맨하탄 한인회 문일한 초대 회장은 김 회장을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한 후 이사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선 그 맨하탄 한인회 자체뿐이 아니라 전체 우리 한인회 그 지역 한인 회장들의 그 아주 목치를 한 케이스고 해서 일단은 제가 한 번은 만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집에도 찾아가 보고 해봤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맨하탄은 물론 플러싱, 심지어는 뉴저지까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어 맨하탄 한인회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미국 메이저 대학에서 최초로 한인 총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7일 UC 머세드 대학 이사회는 공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강성모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강 신임 총장은 연세대학과 뉴욕 주립대, UC 버클리 등을 거쳐 지난 1985년부터 5년간 일리노이대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4개의 기술 특허와 함께 9권의 저서와 100여 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한국의 카이스트 총장 후보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KRCC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저소득층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 기금 후원의 삭감으로 올해부터 건당 $20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카고 최초의 불교대학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타사는 지난해 말 주정부에 학교법인 등록을 신청했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에서는 불교 학문의 체계화를 비롯해 불교에 대한 이해, 불교 문화의 보급 등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카고 체육회와 친목단체인 시카고 보더스가 스노우보드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초급반과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져 열리는 강습회는 2월 4일 위스콘신 알파인 밸리 스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 행사와 서명운동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0.2원이 떨어진 매매 기준율 936.8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7.7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5.9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0.41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3.19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애플사의 실망스러운 실적 전망이 기술주의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 지수는 9.22포인트 떨어지면서 12,567.9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36.21포인트 크게 하락해 2,443.2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4.25포인트 떨어져 1,426.3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오전 한때 눈발이 날리면서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했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13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평균 66%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곳에 따라 눈 소식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19일 금요일 부분적으로 구름 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밤 최저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20일 토요일 맑은 날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가 예보됐습니다. 21일 일요일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31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8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8일 목요일 KBC 뉴스 930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